아시아 가진 다음에 세션 2에서는 조창수 제1기획부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션 일을 맡아주실 제일경제 손지원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수 맞으시고 반갑습니다. 손재훈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마트 미디어 뉴스톡 첫 시간인데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여기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와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1인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음에 다 이런 창업이나 이런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만약에 제 오늘 한 60분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잘 오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 후회할 겁니다. 운동해놓고 안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기회를 못 얻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스탠포드 디스쿨이라고 디자인 스쿨인데 거기는 이제 디자인 이렇게 의자나 책상 디자인, 자동차, 핸드폰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디자인하는 디스쿨인데 조금 이따가 디스쿨, 디싱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런 게 핵심인 디자인 디스쿨입니다. 핸드폰 디스쿨이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제가 아이폰을 찍어놓으신 Nothing is mistake. 실패는 없다. 그래서 no win, no fail.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메이크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실행력을 강조하는 거고, 저도 여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디스쿨, 디싱킹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제 생각도 많이 바뀌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파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후속작들도 계속 나오겠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입니다. 여러분 2005년에 다 회사 다니셨죠. 저도 이제 기자 생활 계속 했었거든요. 2005년 사진입니다. 2005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세인트 피터 스퀘어라고 바티칸 광장 거기거든요. 2005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돌아가시고 베네딕토 16세가 딱 선출이 됐어요. 마지막에 콘클라베라는 걸 합니다. 콘클라베 아시죠?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하얀 연기 나는데, 그때까지는 콘클라베 사실 기억을 하는 필요 없었는데 콘클라베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황이 딱 나타나죠. 교황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사람들이? 왜냐면 교황 선출하는 거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캐톨릭이면은 교황 선출 장면에 이렇게 있다는 거는 되게 굉장히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때 2005년에 저도 이걸 당연히 봤었죠. 근데 CNN이나 지상파 방송으로 봤던 것 같아요. 2005년에 사실 저도 제 2005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2005년에 디카가 있었고요. 똑딱이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폰도 있었고, 그때 삼성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 당연히 잘 됐어요. 싸이월드 있었고 페이스북은 안 맞지만 다 그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때 딱 장면인데 어느 누구도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여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에서 보는 CNN이나 중계를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직 요 밑에 있는 사람, 끝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카메라폰으로 삼성폰 같은데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카메라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2005년 하면 지금 8, 9년 전인데 그렇게 지금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오늘 얼마 전에 교황에 왔다 가셨는데 프란시스코 교황 왔다 가셨는데 작년에
수출이 됐던 작년 3월, 작년 3월에 이렇게 이거 뭐 아니 여기 딱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2005년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2013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 앱은 내가 해야 되겠다. 요 앱은 누구고 디바이스 매체들은 뭐 이거 뭐 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 회사들 우리가 그런 회사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건 뭐야?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미디어 우리는 그냥 한번 딱 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금 일반 기자로서 이렇게 일반인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연예인 예를 들면 뭐 이병헌 요즘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이병헌이나 이런 사람 여기 앞에 있다고 하면 2005년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사인 받으러 이렇게 줄 섰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당연히 여기 제가 딱 나타나자마자 바로 카메라 들지 않을까요? 응? 그렇겠죠. 이제 굉장히 근데 이게 작년인데 올해 바뀌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병헌이 딱 나타났다 여러분 이제 카메라 들겠죠. 이제는 안 그럽니다. 이제 이병헌이 있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당연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교황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 작년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미디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게 우리가 행동이 변하고 이렇게 카메라 찍고 찍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뭐 하지만 이게 간단한 변화냐라는 저는 그런 물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 변화가 2005년, 2013년, 2014년인데 이 변화가 간단하지 않다. 왜냐면 역사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도구의 진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죠? 구석기 뭡니까? 이렇게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고, 청동기는 캐스팅하는 거죠. 캐스팅해서 그게 하는 이유가 수렵하고 농경하기 위해서 그냥 인류의 역사랑 그 도구의 역사랑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그 벽에다가 동굴벽화 했고 양피지 나와서 파피루스에 이제 썼고요. 그리고 그 1400년도에 또 구텐버그 나와가지고 프린팅 기술이 나오면서 그런 직지가 있습니다. 프린팅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인류의 지혜를 말로 예전에 하고 그림 그리는 거에서 이제 문자가 생기고 이런 거에서 지금은 인류의 지혜를 이제 책으로 해가지고 남기다가 지금은 이제 찍어서 이제 넘기고 SNS로 퍼지는 겁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가 도구의 진화랑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도구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 예전에 먹는 거와 지금과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하지만 도구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 변화가 제가 묻는 질문은 이 변화가 이게 간단한 변화냐 하는 말이에요. 이 도구가 변한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인류를 수만 년에 거쳐서 지혜를 우리 세대에 거쳐서 우리의 지혜, 농경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호랑이는 이렇게 잡아. 호랑이는 피해 다녀야 되지만 어쨌든 숭어는 이렇게 잡고 돼지는 이렇게 잡아. 말로 하든 거 그림으로 하든 거를 이제 쓰는 거에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인류의 진화를 지금은 찍어서 공유를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진화한다는 거지. 단 몇 초 만에 수천만에 퍼집니다. 카카오톡 때문에 엄청나게 퍼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제가 전 세계적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변화가 간단한 변화냐?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약에 후세들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죽어요. 몇 년 안에 죽습니다. 몇십 년도 못 삽니다. 사실 100년, 1000년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십 년 때로 죽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 2014년, 2000년대, 2010년대 이때를 어떻게 디파인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후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정말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인류의 진화가 굉장히 큰 뭐 어떻게 말하면 청동기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갈 때 4습니까? 그거? 본 적 없어요? 그 정도 급의 변화가 아니냐라고 저는 감히 여쭤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 변화의 수감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간단한 변화가 아니다.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이렇게 또 셀카봉 제가 지금 셀카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셀카봉 들고 왔는데 찍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 이게 보면서 이것도 와 재밌다라고 해서 제가 셀카봉 들고 있는데 셀카봉으로 여기 오다가 하나 샀습니다. 찍으려고 샀는데 이게 왜 이게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이 셀카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는 게 이게 무슨 재밌다, 우리 뻔하다라고 이게 뭐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까 이렇게 셀카였다가 이 셀카봉으로 였답니다. 이거를 보고 이걸로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보고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셀카봉을 보면서 지금 이거 난리예요. 지금 엄청난 난리, 전 세계적인 난리가 앞으로 더 날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제가 지지난주에 그 구글 행사 다녔거든요. 지난주에 이걸 보면서 구글이 에릭 대장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누가 이거를 전화통화에만 쓰느냐. 이거를 전화통화 용도가 아니라 전화통화를 이제 안 와도 되는 정도로 전화통화를 뭐 이렇게 여기서 꽂아놓고 이렇게 블루투스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셀카봉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다.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다는 거죠. 스마트폰은 이제 그냥 스마트 디바이스고 그냥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흐름은 아시아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셀피라는 단어 아시죠? 셀피. 작년입니다. 2013년도 옥스퍼드 딕셔너리의 올해의 단어가 셀피였어요. 우리 표현으로는 셀카가 마치 셀피, 물론 영어니까 셀피가 되겠지만 그거를 웃깁니다. 왜냐면 올해의 단어가 셀카가 이게 우리나라 10년 된 거 아니에요? 그거? 10년 동안 한 건데 이거를 올해의 단어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요 셀카봉도 아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아시아인들은 이미 디바이스를 전화통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이런 서양 애들은 아직 전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직도 멍청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거를 더 이상 전화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이게 삼성 노트거든요. 갤럭시 노트인데 태블릿은 얘네들이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산 거예요. 태블릿, 애플 따라했습니다. 이거 따라한 거예요. 이거 따라했죠. 여기 태블릿, 이거 태블릿입니다. 이거 이제 전화 용도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는 좋고 이거는 박하피켓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따라한 거예요. 더 이상 전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태블릿은 이렇게 태블릿으로 나온 거는 이제 이게 미디어 디바이스고 저 장담하지만 이게 실시간 중계하거든요. 애들 요즘 이런 거 중계하고 다녀요. 이렇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이게 모든 거를 바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재밌고 서로 재밌죠. 이걸 포착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거 외국인들 이게 모백스타럽 대표고 이게 다 VC들이거든요. VC들인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 갔을 때 이 친구들한테 선물 줬습니다. 저 선물 줬어요. 되게 좋아해요. 요거는 이제 16세기 그림이에요. 예전에는 애기 태어나면은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 애기 태어나면 기록이 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다 찍어요. 이렇게.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건데 이제는 당연한 건데 이건 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얘는 태어날 때는 데이터예요. 태어날 때부터 데이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떻게 기록을 하든 간에 모든 기록들이 자기가 이제는 기록은 원래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는 자기가 하고 남들이 해주는 건데 이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걷고 뭐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모든 다 데이터 활동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는 간에 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빅데이터죠. 이게 빅데이터. 이제 좀 나중에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이거 보고 그냥 재밌다고 희덕거리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인류사적인 변화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좀 새롭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릭 슈밋이 2012년에 2010년이죠. 이게 MWC거든요. 월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서 2012년 2월달에 모바일 퍼스트 얘기했습니다. 모바일 퍼스트. 이제는 웹이 아니라 2010년이거든요. 2010년에 이제는 웹이 아니라 PC가 아니라 모바일로 먼저 가자. 아주 지난 4년간 5년 가까이 됐죠. 지금 2014년 11월이니까 지난 4년 5년 가까이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직도 모바일 퍼스트라는 게 돼요. 왜냐면 아직 모바일 전환이 쉽게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겠죠. 모바일 퍼스트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글 이 모바일 퍼스트 월드라는 대만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에릭 슈밋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온리다. 모바일 퍼스트는 이미 아시아나 이런 데서 모바일 퍼스트는 이미 됐고 이제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생활은 모바일 온리에서 구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예측이죠. 당연한 예측이죠. 왜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런 거 이제 제가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애기랑 같이 이런 거 준비합니다. 이거 뭐 준비하고 다녀요. 실제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관광객들 이런 거 준비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 본국에 있는 애들한테 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앱이 나올 거 자동으로 편집하고 이게 막 끊임없이 하면 자동으로 편집해주는 앱들이 너무 무지무지하게 나올 건데 사람들이 이러고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이게 더 이상 이게 이러고 다니는데 폰으로 좀 불편하거든요. 폰으로 불편해서 폰은 뭐 따로 이렇게 블루투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도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기자니까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를 여러분들 아시죠? 워싱턴 포스트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인데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 인수했어요. 얼마에 워싱턴 포스트는 저도 기자지만 신문 기자지만 위대한 신문을 인수했습니다. 얼마에 되냐면 2,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인수가가 요즘에 2,700억 원은 되게 껌값 이런 어쨌든 물론 부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숫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채도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브랜드 기자들 우선 기자 많지 않습니까? 건물 이런 것들 다 합쳐서 2,700억 원에 근데 야후 마리사 메이어가 텀블러 인수했습니다. 텀블러 마이크로 블로깅 사이트인데 저 몇 번 써봤는데 그렇게 막 그런 팬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수 가격은 1조 1,800억 원펀드이에요. 그리고 텀블러 CEO는 데이빗 카프라는 친구인데 84년생이에요. 올해 나이로 30이죠. 올해 나이 30. 한국 나이 30. 아직도 20대 미국 나이로. 요 워싱턴 포스트 닉슨 대통령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특종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입니다. 얘랑 나이 똑같은 애가 적합보고죠. 29. 84년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게 가격은 4배. 지금 텀블러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텀블러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워싱턴 포스트 많이 압니다. 아는 게 중요한가? 세상은 이미 가치는 이미 이동을 했습니다. 가치가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이미 가치가 이동을 했어요. 이미 이동을 했습니다. 쉽게 했어요. 그런 증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레노버 CEO거든요. 레노버 모토로라가 그 구글인데 모토로라 여러분 잘 아시죠? 모토로라. 스타텍으로 유명한 모토로라를 그 125억 달러에 샀거든요. 2011년도에 12조입니다. 그러다가 3조 1천억 원을 올 설날에 팔았습니다. 4분의 1로 박인 세일을 박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게 휴대폰 제조의 가치,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하는 휴대폰 제조라는 게 모토로라가 2012년 12조짜리였다가 이제 올해 2014년에 3조짜리로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펜텍 지금 매각 나와서 잘 안 팔리잖아요. 펜텍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특허되는데 잘 안 팔려요. LG 삼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G 삼성 휴대폰도 분사시킨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팔아버렸거든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정말 한국이 잘한다고 하는 매니팩처링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매니팩처링의 가치가. 하지만 구글은 바기닝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조 가치 이렇게 확 가치를 낮춘 거예요. 자기네들이 서비스와 이런 걸 쭉 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여러 가치를 낮춥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휴대폰 얘 지금 가격이 100불짜리 휴대폰, 10만 원짜리 휴대폰, 50불짜리 휴대폰, 80불짜리 휴대폰 계속 안드로이드 1이라는 게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 안드로이드 1 나왔거든요. 100불, 인도에서 파는 100불 휴대폰. 100불 왜 이거 이제 휴대폰을 계속 가격을 낮추고 요금을 낮춰가지고 구글이 하는 서비스를 이제 사라는 거죠. 저는 모바일 가처분 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바일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모바일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금이 많고 핸드폰은 비싸면은 우리가 계속 공짜만 써요. 공짜만 씁니다. 근데 만약에 휴대폰 가격이 낮고 요금이 낮으면은 저는 서비스에 많이 돈 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저도 우리 외경제에서 만드는 게 다 공짜거든요. 무료인데 유료로 만들면 사볼까? 괜찮으면 사볼까라는 생각은 모바일 가처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자꾸 가격이 낮아지면은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뭐 그런 구글이 이제 그 네스트라는 서머스탯 이게 온도 조절 기능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얼마냐면은 3조 4천억 원에 샀습니다. 모토로라는 이렇게 팔아놓고 사람 이름도 잘 모르는 네스트는 3조 4천억 원에 샀어요. 이거를 보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뭘 하겠습니까? 휴대폰 제조나 이런 거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웨어러블 기기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거 만들어서 내가 이제 이 기록은 내가 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3조 왜 기록은 깨지라고 됐기 때문에 요 기록은 깨려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많은 그 스타트업들, 소위 말하는 1인 창조기업,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요 기록은 내가 깨겠다 해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나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 기록은 내가 깨겠다. 근데 더 한 놈이 나타났죠. 와치앱이라고 페이스북이 인수했습니다. 얼마나 인수했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20조입니다. 20조. 우리나라 돈은 20조. 19 빌리언. 직원 지금 좀 늘었겠죠. 32명. 그러면은 1인당 얼마나 챙겼을 거예요? 1인당. 물론 스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사실 와치에 32명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서 화장실 청소만 했어도 아마 수천억 깨지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24조예요. 이게 와치앱 대표가 우크라이나 출신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예산보다 더 많은 분이에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두 개가. 얘는 지금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 이런 가치 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치 이동은 어디서 옵니까? 저는 모바일 클라우드 소재 빅데이터라는 이런 테크놀로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테크놀로지냐, 이게 과연 테크놀로지일까? 저는 이거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인프라스트럭처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인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 전기 이런 거 전기 전부 발명했어요. 발명.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전구를. 전기 발명, 인벤션, 이노베이션 했고요. 수도, 뭐 물, 우물 기르다가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예요. 테크놀로지. 전기는 범용. 그래서 이제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라는 말 쓰거든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GPT라고. 왜냐면 이런 범용 기술이 돼버린 거죠. 이런 누가 전기를 보고 누가 발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범용 기술이 된 거죠. 저는 이것도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도 범용 기술이고 또 이것도 곧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이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경험하면 뒤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이게 아스팔트 한 번 가다 보면은 울퉁불퉁한 길을 안 가요. 왜냐면 차 망가져요. 수돗물 집에 이렇게 물 투면 나오는데 수돗물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지금 클라우드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USB를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왜 이러지? 막 그다음에 CD 갖다 주면은 CD 갖다 주면 이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옛날 기술이라서가 아니라 한번 저는 경험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한번 경험을 USB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든 거죠. 이것도 빅데이터나 뭐 소셜 네트워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한번 경험하고 소셜에서 굉장히 공유와 큰 가치를 얻으면 다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것만은 전부는 아니고 이거 없이도 삽니다. 사실은. 하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가트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이 IT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왜냐면 지금 옛날에 인프라스트럭처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기는 전기공사 까고 수도는 수도공사 까고 뭐 이렇게 나라가 까고 민영화된 것도 있지만 지금 인프라스트럭처는 이게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인프라스트럭처와는 다르게 전 세계를 상대로 깔고 있습니다. 또 무료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몇몇 회사가 깔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굉장히 돌아가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이제 이 플랫폼을 깔아야 되겠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보시면요. 이게 아까 2005년의 세계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을 다 우리가 존경하는 회사였고 경쟁하는 회사였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삼성이 많이 이겼지만 없어진 회사들이 많죠. 거의 없어지려고 하는 회사. 코닥 유명하죠. 올림픽 공식 후원사 코닥, 월드컵 공식 파트너 코닥이었습니다. 코닥 모멘트라고 있어요. 왜냐면 사진 찍는다는 걸 지금은 구글링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 거를 코닥이라고 얘기하는 정도 보통 명사였어요. 지금은 구글링 하듯이. 코닥, 그 다음에 코닥이 더 유명한 게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코닥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닥 됐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코닥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동사다. 이런 적응 잘 못하고 이러면 이제 코닥 된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만 코닥 되는 게 아니라 나라도 코닥 됩니다. 우크라이나 쪼개졌어요. 스코틀랜드 쪼개질 뻔했습니다. 영국 쪼개질 뻔했어요. 지금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그게 없어서 그렇지 아마 더 많이 쪼개지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 당연히 코닥됩니다. 그래서 뭐 경쟁력 뭐 얘기를 하지만 잘 뜯어보면은 한 방에 훅 가는 이게 이제 좀 개인도 코닥되고 뭐 회사 조직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뭐 코닥되고 있는 회사들, 코닥을 하는 회사들 보면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많은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회사들 특징이 다 2000년대 태어난 회사들입니다. 페이스북이 올해 10년 됐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아직 10년 안 됐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애들 있죠. 다 2000년, 이게 좀 오래됐는데 2000년, 200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 대한민국 200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45주년이고요. 삼성그룹이 60주년. 현대자동차, LG, 이런 소위 말하는 유명한 기업들. 21세기에 만들어진 회사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쳐가지고 20세기 회사가 또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정도였죠, 사실. 카카오 정도가 그런 정도 됐지만 거의 우리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노베이션과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는 지금 많이 21세기에 태어난 회사가 없어요. 이렇게 할 만한 회사가. 더군다나 얘네들 21세기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앞으로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21세기 회사가 되는 거예요. 6년 남았어요. 6년 동안 걔네들 21세기에 태어났는데 21세기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면 더 엄청나게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20세기에 태어났다는데 이제 그래도 21세기에 태어난 2000년대생들 밀레니얼들이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이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거. 우리 5년 남았습니다. 5, 6년 남았습니다. 올해 이제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안드로이드 웨어, 이런 웨어러블. 저도 하나 이게 뭐 차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한 6개 정도 차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뭐 있지만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신발도 여기 센서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스스로 이런 거 차고 다녔어요. 물론 갤럭시 기어도 입고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는 저 기자니까 취재하려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저 웨어러블 OS인데 이런 게 그냥 OS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어떤 그 운명살적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 앱들이 벌써 이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안드로이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 기회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 이제 곧 나옵니다. 이런 웨어러블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차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조본 업인데요. 이게 좋은 점이 제가 잘 때 제가 수면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몇 시간 자는지 알게 됐어요. 몇 시간 자는지. 그 다음에 제가 수면 시간 몇 등인지도 압니다. 우리나라의 몇 등인지도 알고요. 전 세계적으로 몇 등인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제가 몇 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보통 평균 수면을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사람들보다는 2시간 작게 잡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2시간 작게 자죠. 어차피 그게 그래프 나와요. 이거 앱 들어가 보시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쭉 땡기면 몇 등이 나옵니다. 몇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기어 같은 경우 심박 동수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심박 동수가 이제 체크가 되고 센서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게 정말 백승이구나, 정말 백승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같이 이런 사람들, 운동, 제가 이제 만복의 기능에 있어서 걸음걸이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좀 더 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건강 팁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평균 그 걸음걸이 수도 나와요. 체크가 됩니다. 저같이 이런 사람들을 quantified self라고 자기 측정이라는 이런 사회학 용어입니다. quantified self. 자기 측정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변화다. 왜냐? 진짜 저는 세컨드 디지털 레볼루션이가 이제 왔구나 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디지털 레볼루션. 저는 제 생각입니다.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 우리가 1차,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 1995년에 그 가설을 이건 2차 디지털 혁명이다. 왜냐면 1995년에
웹이 나왔거든요. 웹.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죠. 상용은 20주년입니다. 웹 www. 20주년, 넷스케이프 20주년. 이런 인터넷 20주년이에요. 올해 20주년이거든요. 지난 20년간 저는 디지털 혁명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가 몇 가지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로 변했고,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바뀌었고, 아날로그 디바이스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다 디지털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PC도 그렇고, 문서도 디지털화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대학 때 도서관 갔잖아요. 책 찾으려면. 지금은 구글링합니다. 문서가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화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그게 중요해요. 진짜 지금부터 세컨 시기가 왔다. 20년 만에 두 번째다. 이거는 엄청나게 오고다. 왜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수면 시간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숨소리가 디지털화되고요. 심박동수 얼마나 1분에 몇 박 뛰는지가 디지털화됩니다. 구글 글라스 제가 보는 것이 디지털화되고요. 이제 말하는 것이 아까 빅데이터가 말씀드렸지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이 디지털화가 됐다면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디지털화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게 변했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하는데 보이지 않게끔 변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변하고 있고 누군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요. 퍼스트 레볼루션은 웹 1.0이 2.0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커넥티비티입니다. 인터넷 연결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2007년 아이폰 이후에 세컨 디지털 레볼루션, 이 연결성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왜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20년간 요 회사들 나왔습니다. 요 회사들. 앞으로 엄청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회사들이 더 기회를 노리겠지만 바뀔 겁니다. 에어웨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가설이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까지 미아 희망이다 지금. 이게 미아 인텔리전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IoT going to be huge 하면서 지금까지 연결된 게 미아 희망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어퍼추니티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기회의 커브까지. 누군가는 기회일 것이며 누군가는 아마 저거 뭐지 이러면서 나 싫어 뭐 이러고 막 나는 뭐 디지털 싫어 막 뭐 그런 것까지 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소셜 너무 싫고 막 어우 막 시간 낭비야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큰 기회를 가지고 야 요 아까 20조 내가 깰 거야 3조는 내 회사 3조짜리 최소 3조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후자겠지만 엄청난 분들이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에릭슨 가가지고 마이 프렌드 CEO 마이 프렌드 합니다. 에릭슨 CEO 한 베스버그가 이렇게 미아인더 인플레이션 포인트 변곡점이다. 지금까지의 디지털은 인스톨레이션 이제 도입기다. 이제 도입기일 뿐이었다. 앞으로는 트랜스포메이션 될 거다. 이런 예측을 우리 변곡점이 2014년 변곡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2014년 11월 이 순간이 굉장한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앉아 여기 계신 이 순간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Why not?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곡점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디지털, 지금까지 아는 상식은 이제 도입 인스톨레이션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어퍼추니티 커브가 여러분들한테 올 것입니다. 내 거냐 남의 거냐의 차이지. 뭐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거. 지금 뭐 이게 뭐 디지털 다윈이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디지털 다윈이즘이라고.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저는 디지털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디지털은 디지털 1.0, 이제 디지털 2.0, 2.0이거든요. 이제부터 2014년부터 이 지문이 디지털화 되는 거거든요. 지문.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증을 합니다. 아이폰도 인증하고 다 인증하고 이게 디지털화돼서 이제 인증하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디지털을 이렇게 지우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스마트폰 보면은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운동록음 아이폰이 있죠. 운동록음. 그 다음에 저것도 있습니다. 계산기. 이걸 보고 컨버전스 얘기하지만 저 컨버전스 생각하죠. 왜냐면 지우개입니다. 왜냐면 지금 더 이상 여기 안에 이게 디지털화 된 거거든요. 녹음기는 있었어요. 디바이스로. 녹음기가 디지털화 되면서 녹음기가 소프트웨어가 된 거거든요. 녹음기가 소프트웨어가 되면서 녹음기가 사라진 겁니다. 제 생각, 녹음기가 컨버전스 된 게 아닙니다. 컨버전스는 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디지털 컨버전스 많이 쓰는데 컨버전스는 합친 건데 그래서 비빔밥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빔밥이어도 콩나물은 콩나물이에요. 밥은 밥이고 비빔밥입니다. 융합은. 그래서 많이 쓰잖아요. 물성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은 물성에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서 계산기를 하면서 계산기가 여기가 융합이 된 게 아니고 저는 제 생각은 사라진 겁니다. 디지털은 지우개입니다. 디지털은 모든 거를 다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화 되면은 모든 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 되면서 앞에 있는 게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디바이스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버추얼화 될 거예요. 이것도 소프트웨어화 될 거예요. 이것도 디지털화 되면서 뭐 그러면서 융합 뭐 이런 데서 띡띡띡띡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데서 띡띡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면 우리가 아는 하드웨어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 되면서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디지털화의 흐름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고 뭐 끝이냐? 뭐 그러면 뭐 없어지는 거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디지털화해서 G나 롤스로이스 이건 롤스로이스 여러분들 G는 항공기 엔진 만들고 윈드 터바인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코모티브라고 이게 있죠. 뭐지 저 증기 이거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센서를 달아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자기네들은 제조업은 이렇게 되지만 서비스 매출이 거의 하는 왜냐면 디지털화 시키면서 디지털 재화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엔진 애저 서비스입니다. 제가 디지털은 뭐 지우개로 말씀드렸지만 엔진 애저 서비스 이제 모든 거 데스크 애저 서비스 다스 뭐 이러면서 뭐 책상 센서를 달아두고 몇 시간 앉아 있으면 두두두 울려가지고 더 부가가치 만들어서 그런 추천 엔진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드웨어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왜냐면 지금 또 G가 또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습니다. 의료 장비 비교하는 의사들한테 장비 팔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의료 장비 만들거든요. 삼성의 디지털 방향은 이겁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CT 장비라고 하면은 더 좋은 센서와 더 좋은 정밀한 디지털 컬러풀 디지털 기기를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기기다라고 제공을 의사들이 사라라고 합니다. G는 생각이 다릅니다. G는 결국은 의사가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하는 건데 그 판별은 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장비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들한테 주면서 자기는 부가가치를 얻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료 메디컬 디바이스 에저 서비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산업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이 디지털화의 가장 큰 흐름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산업 인터넷으로 이것도 굉장히 큰 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거나 이걸 놓치고 있으면 이게 돈을 못 버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다음은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자기 계측 퀀티파이드 셀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몸이 디지털, 몸이 디지털. 그래서 IoT, 여러분 IoT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IoT는 작습니다. 사실 IoT, things만 things만 인터넷 하니까 다 things만 생각하는데 저는 IoT의 시대가 온다. 인터넷 바이오메트릭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뭐 인체를 이렇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게 구글 프로젝트잖아요. 구글이 그래서 알약 하나 먹으면 암 측정하고 이런 거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당연한 건데 왜 몸을 디지털 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먹으면 곧 죽어. 너 그렇게 탄 거 잡고 먹으면 암 몇 년 안에 암 걸릴 확률이 지금보다 3배로 높아져 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게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몸을 디지털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나 아니면 그래서 이쪽이 더 커질 거다라고 헬스케어 다음은 헬스케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오메트릭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예측을 하면 이제 병원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예방하러 원래 한의학은 예방의학이고 서양의학은 치료의학이잖아요. 아프면 갑니다. 근데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게 돼 있어요. 아프지 않아도. 왜냐면 추천해줘. 야 너 병원 가 지금. 너 곧 있으면 곧 있으면 너 감기 걸려. 응? 그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보니까 곧 있으면 감기 걸릴 확률이 작년에 50%인데 지금 70%야. 그러니까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병원에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런 만드는 회사 무궁무진하게 나와서 또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의료 기술, 지금 의료 체제, 지금 의료 규제 안에서 갖춰가지고 하는 회사들은 지금 다 아웃될 겁니다. 코닥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이제 하나씩 나와요. 회사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 렌즈. 스마트 렌즈 어디서 쓰는지 아십니까? 스마트 렌즈. 이거를 이 스마트 렌즈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글라스처럼 렌즈 끼면 촬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당뇨 측정 장비입니다. 왜냐면 눈물이 굉장히 당뇨 측정하는 더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상 그림이 아니고요. 노바티스랑 구글이랑 지금 하고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가상 장비가 아니고 스마트 렌즈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IoT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다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가지고 하면 딥러닝, 머신러닝은 아직도 뭐 초기 단계인데 머신러닝 이후에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두뇌가 당연히 디지털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두뇌를 굉장히 가까운 소프트웨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IBM 왓슨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 인간이 이겼잖아요. 최근 이제 기기가 더 잘합니다. 이제 그런 슈퍼컴퓨터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바일 폰으로 슈퍼컴퓨터가 들어올 겁니다. 이런 뭐 이런 이렇게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진화를 해서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도 인공지능 시대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더 진화하면서 이렇게 올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건 예측이 아니고요. 이거는 오늘 점심 먹으면 내일 저녁 이따 저녁 먹는 것 같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시간이 더 일찍 오느냐 약간 덜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는 건 아니에요. 덜 일찍 오느냐 문제지 이 시대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와 있고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런 구글에 있는 분인데 미래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분은 한 발짝 더 나가요. 휴먼
휴먼 인텔리전스는 이렇게 늘어나고 기계가 이렇게 가지고 쭉 머신 인텔리전스로다가 이제 이게 추월한다는 거죠. 2045년에 추월한다. 그래서 기계가 더 2045년이 되면은 더 똑똑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여기 이제 싱귤러리티다.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혹시? 이거 저도 안 봤는데 그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를 아시고 인터스텔라 보시면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머신러닝. 왜냐면 기계가 이제 이 아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화되면 태어날 때부터 데이터가 축적을 하면서 그거를 그 많은 데이터를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누구는 장사를 하겠고 누구는 데이터를 쌓을 텐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인간이 예측하는 것보다 기계가 지금 사실 더 정확한 게 있거든요. 기계가 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GPS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 키고 다니잖아요. 내비게이션 키고 강변 북내로 갈지 올림픽 대로로 갈지 얘 믿습니다. 이제 모든 삶에서 내비게이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이거 결정 부족한 사람들 많잖아요. 얘가 이제 해줘야지. 나는 이제 거기 가치를 부여하면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당연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IoT 작습니다. IoT 작다 생각합니다. DOE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everything. 모든 것이 디지털. 모든 것이 디지털에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또 물론 역작용도 당연히 있습니다. 역작용이 더 심하겠지만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니콜 콘테 교수가 빈 디지털, 그 뒤에 본 디지털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디지털이죠. 그래서 제네믹 모핑 교수가 제로 마지막 코스 한기 비용 제로 사회에서 얼마 전 번역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이제 복사, 그래서 한기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디지털 콘텐츠들이 다 제로잖아요. 비용이 제로고 무료잖아요, 사실상. 음악 사실 무료로 많이 받고 요즘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영화도 무료로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재화들이 다 무료거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라이제이션 에브리띵이 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더 무료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게 많이 무료화가 될 거예요. 다 싸집니다. 굉장히 싸지고 비싼 거는 되게 비싸지겠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제가 이번에 쓴 기사 중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우버링이라고 합니다. 우버링이 뭐냐면 우버 있잖아요. 우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우버가 이제 중요한 게 우버가 아니고요. 우버를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사업하면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우버 포 엑스라는 겁니다. 노발 벤처 이런 이거 해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버 이게 공유하는데 공유경쟁이 복잡하거든요. 그게 뭐야 도대체? 중요한 거는 이 모바일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세탁소 우리 지금 세탁소들 있잖아요. 이 모바일 이게 이제 그런 앱이 있어요. 이런 세탁소 앱이 있어가지고 내가 딱 키면 내 주변에 세탁소 어딘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 세탁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것만 가지고 저 배달망만 가지고 딱 가가지고 내가 클릭하면 내가 집에 와서 픽업 해줘가지고 가지고 다시 이제 해주는 그런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이게 어쩌 마사지 서비스입니다. 마사지. 우리 정말 수많은 마사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마사지사들이 마사지 업소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집으로 와가지고 물론 뭐 불법 합법 이런 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마사지 개인 마사지사들과 모바일로 연결해서 필요한 사람들 연결시켜 줍니다.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죠, 사실. 더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즈니스가 이제 우버프와 엑스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또 굉장히 많죠. 헤어 디자이너. 왜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왜 이발소나 미장원 가가지고 앉아,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게 비싸고. 근데 미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재능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코스메틱도 마찬가지고. 화장하는 분들. 그냥 앱으로 해가지고, 몇 시에 예약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집을 찾아옵니다. 아주 앱으로 하면 수많은 이게 개인 사업자들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점 주고 이렇게 몇 점 주고 누구는 가격 비딩하고 나옵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지금 다
이게 다 이런 거거든요. 플러머들. 전 개인 사업자들이 모바일 연결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무겁거든요. 3D 프린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3D 프린터. 이제는 하드웨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이런 거 보급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복사기거든요. 3D 프린터로 복사기입니다. 프린터.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그러니까 뚝딱뚝딱 나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비용이 안 듭니다. 이제 앞으로. 더 안 들어요. 이제 하드웨어도 컨트롤 C, 컨트롤 V. 자동차도 컨트롤 C, 컨트롤 V. 나오는 거죠. 범용으로 나오는 차도 따로 있고,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거 타고, 돈 있어도 사고, 이런 굉장히 더 양극화될 거예요. 더 양극화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해가지고 내 거야는 붐이 더 늘어나고, 또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그냥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위 말하는 슈퍼 개인들, 슈퍼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호날두 같은 놈이 나타납니다. 호날두, 걔가 페이스북 팬이 1억 명이에요. 걔가 신문사 차리면 1억 미디어, 걔가 호날두 미디어. 앞으로는 FC 호날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걔가 마드리드 뛸 이유가 없어요, 사실. 자기가 더 유명해. 자기가 더 잘해. 마르세유, 리알 마드리드보다 자기가 더 가치가 높아요, 사실. 호날두, FC 호날두. 이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 문제죠, 사회학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여기 그런 스마트 미디어 있으니까 이런 큰 흐름은 이제 앞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범해요. 못 살진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나가는 사람은 슈퍼게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게 이 테슬라 공장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예전에 자동차 공장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자동차 뭐 지금 현대자동차 뭐 노동조 현대자동차 일자리들 이거 보시면은 아마 현대자동차 얼마나 한심한지 뭐 노동운동 뭐 노조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대체해가지고 그래서 디지털은 지우개입니다. 여기 옛날에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당연히 일자리라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일자리들은 더 없어질 겁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이 되겠지만 기준인 일자리는 당연히 다 예전에 10,000명, 20,000명을 고용했던 회사가 지금 딱 2-3명 고용하고 나머지는 어디 갔어? 나머지 기계가 대체하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 기계죠. 하드웨어 기계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기계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기계가 나와서 저 같은 기자의 직업을 대체할 겁니다. 기사를 기계가 쓸 수 있어요. 그런 게 나오고 소프트웨어가 기사를 씁니다. 저 같은 기자들을 대체를 합니다. 물론 한국은 인건비가 이렇게 미국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기자가 쓴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지금 막 어뷰징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거는 이제 로봇이 막 쓰는 거예요. 로봇이 쓰면서 저 같은 기자는 대체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블루 칼라들 대체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블루 칼라 대체 지금 화이트 칼라가 대체됩니다.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대체했지만 앞으로는 화이트 칼라들이 대체가 될 것입니다. 파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 이제 이런 파괴냐 파괴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 그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게 파이프가 아니고 뭐의 파이프냐? 파이프인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야. 파이프가 아니요. 파이프가 아니고 뭐 리디파이너라는 건데 다시 규정하라. 이게 미디어잖아요. 지금 미디어라는 걸로 제가 구글에서 따온 거예요. 구글이라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어. 여러분들이 아는 미디어 인터넷 이거 아닙니까? 이겠습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다 사라지고 옛날 게 되겠죠. 미디어가 이제 바뀝니다. 다음에 디파인 하셔야죠. 우리 딸이거든요. 제가 이게 갤럭시 기어 와치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인생. 얘 우리 지금 2달 좀 안 됐는데
요 낱말 카드에 요거를 넘기면 시계가 나옵니다. 시계 넘기면 전화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화기는 불이죠. 이렇게. 시계 전화기.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 저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웨어 안드로이드 웨어 그런 거는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진도 찍고. 그럼 그거는 시계일까 전화기일까? 얘 기준으로 보면. 얘 기준으로 보면. 왜냐면 제가 이걸로 전화 통화 장모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게 스피커폰이 돼요. 전화 오면은 이걸로 이제 스피커폰처럼 애 안고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응급할 때 이걸로 사진도 찍고 이게 전화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웨어러블 기계를 보면서 이거야 이렇게 물론 뭐 기어라는 얘기를 쓰겠지만 어쨌든 이게 더 이상 시계는 시계가 아니고요. 전화기는 전화기가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얘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 딸내미 기준으로 봤을 때 디파이는 완전히 이게 지금 미디어입니까 이게 완전히 아마 얘가 크면은 이 영어 단어 알 때쯤 되면 이게 다 없어질 거나 아니면은 박물관에 있거나 아니면 더 뭔가가 나타나죠. 디파인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페이스북 앱 중에 페이퍼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얘한테 야 페이퍼 좀 가져와 그러면 아이폰 가져올까요? 종이 가져올지. 왜냐면 얘네들이 이걸 페이퍼라는 이름으로 디파인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이 페이퍼를 리디파인 하겠다는 거거든요. 애플 여러분 김미 애플 요즘 애들은 아마 아이폰 가지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디파인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어디입니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여기서 커피만 주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커피 마시고 있어요 지금? 커피를 빈잔 서로 코딩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저는 여기가 스타벅스가 저는 21세 가장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서 만드는 이런 재화들 이거는 굿스라고 하시면 재화가 아닌가요? 재화라는 거는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이 재화가 공장에서 찍어내야 그런가? 여기가 공장이에요. 여기서 음악을 만들고 여기서 기사를 만들고 여기서 콘텐츠를 만들고 올려서 사고 팝니다. 그거는 재화가 아닌가요? 스타벅스 전 세계 매장이 몇 개입니까? 우리 동네에만 스타벅스 공장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많죠. 20세기 가장 큰 공장은 GM이나 포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아니라 스타벅스가 생깁니다. 디파이는 자자.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도 이제 당연히 재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콘텐츠 스킨. 근데 콘텐츠가 왕이라면서 볼 게 없어. TV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콘텐츠가 왕이네. 이게 볼 게 없는가? TV 들어가면 계속 넘기잖아요. 이렇게 볼 게 없어서. 모바일을 맨날 보는데 왜 볼 게 없어? 왜? 왜 그러겠어요? 커넥티드 모바일 소셜이 연결된 소셜 콘텐츠만 킹이고 이게 아닌 콘텐츠는 퀸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나랑 상관 있는 콘텐츠만 왕이고 나랑 상관없는 콘텐츠는 정크, 쓰레기. 그냥 퀸이 아니고 쫄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케이블 TV에 있는 무슨 뭐 채널도 중국 뭐 무협 채널 이런 거 많잖아요. 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킹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게 퀸입니까? 쓰레기지. 그건 낭비잖아요. 낭비. 그냥 낭비 아닙니까? 나랑 관심 있는 연결되고 모바일과 소셜 있는 콘텐츠만 기쁘고 나머지는 쓰레기입니다. 콘텐츠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VOD의 시대 답답합니다. 언제 VOD 누가 지금 디맨드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VOD 디맨드 하기 전에 리코멘드를 해야죠 사실. 저는 VOR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VOD의 시대, 온디맨드의 시대, 맞춤형 서비스, 고객 맞춤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온디맨드도 맞춤형. 맞추기 전에 추천해줘요, 추천.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 테일러메이드,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추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콘텐츠는 이렇게 막 멈추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키고. 이런 게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이 킹 콘텐츠고 아닌 거는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VOD 쓰레기도 많아요. 콘텐츠가. 리코멘드하는 콘텐츠만 왕이 될 겁니다. 이게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보는, 내가 모바일을 봤다가 집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이런 거 안 봐요 이제. 멈추면 집에 가면 그게 당연히 와 있어야 되고 PC로 가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봐줄까 말까거든요. 내가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봤다가 영화를 봤다가 집에 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틀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러고 앉아있고 또 PC 가면 또 이러고 앉아. 이거 보는 순간 이제 꽝이지. 이게 돼야 이제 콘텐츠가, 이렇지 않은 콘텐츠는 살아남기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언리, 모바일 베스트. 왜냐면 그런 각 콘텐츠에 맞게 필터, 왜냐면 디바이스마다 다 사람들이 소비 행태가 달라요. 스마트폰 3인치, 4인치, 5인치, 9인치, 10인치마다 다 다릅니다. 소비 행태가. 태블릿도 다 다르고 디바이스마다 다르고 iOS, 안드로이드마다 사람들이 소비 시간, 스펜딩 타임 시간, 돈 쓰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모바일 퍼스트라고 다 콘텐츠를 모바일로만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누가 씁니까?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모바일 베스트.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경험 한번 경험 주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지금의 특징입니다. 인게이지 해야 되고 인게이지만 중요하다. 인게이지 해야 되고 콘텐츠가 이래야 됩니다. 이 경험을 주고 인게이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쿠리언식 중요하게 해야 되고 콜라보레이션 혼자 못하니까 콜라보레이션은 습관입니다. 저는 이거는 뭐 아이디 뭔가 이 콜라보레이션이라 콜라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콜라보 안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앞자리하고 옆자리하고 콜라보가 안 되는데 회사가 콜라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아시안인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협력하기보다는 혼자 잘하는, 그래서 스포츠를 안 해요. 원래 경쟁하고 협력하는 스포츠는 축구하고 패스해주고 골 넣고 막 농구하다가 이제 패스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다 혼자 이렇게 구경해가지고 대학 가는 협력은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렇게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 처음 설립 때부터 애 키울 때부터 콜라보레이션을 가르쳐야 됩니다. 습관이거든요. 내가 기부도 마찬가지인데 기부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기부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기부 안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기부하는 사람은 기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기부하는 거예요. 항상. 콜라보레이션 습관 들인 사람 계속 협력해요. 계속.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게 다 나한테 가치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콜라보레이션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트라이 띵킹 이런 변화를 이끄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라는 그런 세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리딩킹인데, 리는 이제 군더더기 없이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하고 바로 프로덕트 만들어서 측정하고 데이터하고 그리고 다시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죠. 한마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빨리빨리.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겁니다.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iOS, 아이폰 버전 1년에 한 번씩 짠하고 나타나고 와우 하고 모두가 그걸 원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iOS 점유율 20%고 80%가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처음 나왔을 때 그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지 같은 거 내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좋았어요. 만약에 안드로이드도 애플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짠하고 나타나면 지금 아마 존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MS가 그랬거든요. MS가 그러니까 애플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윈도우 8, 윈도우 10 1년에 한 번씩 따라 아무도 안 써. 차라리 그냥 안드로이드처럼 그지가 다 붙였고 했으면 아마 사람도 더 많이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프로덕트는 안드로이드처럼 내놓고 그리고 좀 그지 같은 거 어때? 사람들 쓰고 피드백하고 바로 고쳐야 되거든요. 안 쓰면 안 돼요. 그게 훨씬 지금 맞는 프로세스입니다. 완벽하지 않다. 물론 하지만 피드백이 더 중요하고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고 경험을 주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은 돈이 없다. 돈 없다고 우리가 돈 없다고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왜냐? 킥스타터가 펀딩이 가능합니다. 아니 개발자가 없어. 개발자가 왜 없어? findingdevelopers.com 있습니다. 페이먼트 있죠? 모바일 페이먼트 요즘 카카오도 되죠? 내가 코드 짜는데 어려워. 기트허브 들어가면 나옵니다. 심지어는 테스트가 안 돼. 유저 테스팅닷컴이라고 있어요.
퀘스트 해줍니다. 여기 들어가면 내가 뭔가 있으면은 다 그냥 플랫폼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예전보다는 굉장히 내가 뭔가 하기는 널려 있죠. 그러니까 린 하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하기에는 널려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널려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예전에는 마케팅 하려면 기자들 만나려고 기자 밥 사주고 기자님 그러고 막 하면 뭐 매경 한번 나가려고 막 요즘은 매경 나가면 뭐합니까 지금. SNS 공연하기 훨씬 나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그런 비용이 사라진 거거든요. 지금 장벽이 사라진 거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은 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린 싱킹, 두 번째 딥 싱킹이에요. 디자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싱킹은 뭐냐면 그런 비즈니스와 이 혁신은 어디서 나오냐?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와 휴먼 밸류의 교차로 해서 혁신이 나온다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하시든 간에 비즈니스보다는 굉장히 돈 벌 국민이 있는데 기술이 좀 요즘 기술 도입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만들었는데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 삼성께 많이 사실 그런 분이 굉장히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노베이션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휴먼 밸류 세상을 기아를 굉장히 힘들어. 근데 맨날 돈 달래. 맨날. 굉장히 좋은데 맨날 돈 달래. 그리고 정부 가서 돈 벌리고 그지야? 왜 비즈니스로 이거 이노베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 테크놀로지가 아직도 웹이야. 아직 웹에서 HTML에서 막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노베이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 교차로 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디자인 띵킹의 핵심, 이것만이 아니지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make world better place. 실리콘밸리 있는 애들한테 너 왜 하고 있냐? 아니면 왜 너 중퇴하고 왜 하고 있어? 이러면 돈 벌려고 죠 사실. 근데 말끝마다 얘기해요. to make world better place.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 참 그걸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배운 겁니다.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혁신하는 게 방법론이 있어요. 실리콘밸리 애들은 걔네들은 머리가 두 개입니까? 걔네 심장이 두 개인가? 우리보다 IQ가 높은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애들, 우리보다 한판 떨어진 애들 많아요. 단지 영어만 좀 잘한다 뿐이지. 네이티브니까. 얘네들은 이런 방법론을 배우거든요. 이거 스탠퍼드가 이거 배워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웁니다. 애들이 끊임없이 정말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비즈니스 모델은 이거 보시면 없으면 VC 찾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교차로 이 실리콘밸리 엄청나게 스탠퍼드에서 엄청나게 이런 거 배우고 저도 배웠어요. 배웁니다. 이게 방법론이 있어요. 린하고 디싱킹하고 잡스들 문제를 왜 하느냐?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든 간에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기 힘듭니다. 빅머니를 만들기 힘들어요. 사실. 문제 해결은 뭐냐면 내가 페인킬링 어떤 페인이 있는데 내가 아스피린이나 내가 정말 페인킬러가 돼가지고 그 페인을 내가 이걸로 킬링하겠다라는 그게 없으면은 이노베이션이 안 나옵니다. 인정받기 힘들어요. 빅머니 만들기 힘들고 적당히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페인, 어떤 페인을 내가 어떤 페인킬러다 나는 이게 있어야 이노베이션이 있다는 사고가 리딩킹. 그래서 이 문샷 탱킹, 문샷 탱킹. 마지막 요거는 동영상으로 보면서 그렇습니다. The actual moonshot is wonderful, inspirational, poetic, beautiful, and involved great technical challenges, genuine heroism. It brought the world together. But think about the Polynesian islander on the dugout canoe, deciding one day they were going to go that way. No one had ever been that way before. No one even knew if there was anything that way before. It was amazing. 혹시 물 있으면 좀.
Moonshot is wonderful, inspirational, poetic, beautiful, involved great technical challenges, genuine heroism. It brought the world together. But think about the Polynesian islander on the dugout canoe, deciding one day they were going to go that way. No one had ever been that way before. No one even knew there was anything that way before. It was amazing, and it changed the world. People can set their minds to magical, seemingly impossible ideas, and the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bring them to reality. And that then sets other people on fire, that other things that look impossible might be accomplishable. Galileo is such a hero, you know, and thinking big, and what he represents to me is both curiosity and wonder that humanity had, that pushed him and drove himself to invent and work on the first telescopes that allowed us to see the moon, and here we are. These aviation pioneers were figuring it out as they went. No one really knew how to build an airplane, right? No one knew how to fly an airplane. It was amazing and crazy and wonderful, and they wanted to explore. Many years ago, the great British explorer George Mallory, who was to die on Mount Everest, was asked why did he want to climb it. He said because it is there. There's so many challenges in the world, and you could feel daunted by that, you know, and sort of oppressed by that, or you kind of say, how am I going to think differently about this? Everyone else in the world is working on the next 10%. If you can be the one that delivers that 10 times improvement, you have a chance to really change things. If you want cars to run at 50 miles per gallon, fine, you can retool your car a little bit. But if I tell you it has to run on a gallon of gas for 500 miles, you have to start over. You need a lot of courage in this work, and you need a lot of persistence. And one of the things that's really critical is not only having the courage to keep trying every day or thinking big, even if you don't really 100% believe it's possible, like you might think, this might be possible, have the courage to try. That's how the greatest things have happened. You don't spend your time being bothered that you can't teleport from here to Japan, because there's a part of you that thinks it's impossible. Moonshot thinking is choosing to be bothered by that.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Humanity's progress has been a series of amazing, audacious things, from the very small and personal up to the great, big, and grand. And we are a species of moonshots. And to me, that's like the really amazing, poetic, and inspirational thing. I think our ambitions are a glass ceiling on what we can accomplish. When you find your passion, you're unstoppable. You can make amazing things happen. It's been true through all of history. I believe in the human spirit, and I believe that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crazy people who will get out of bed one morning and say, you know what? I think I can build a space elevator, and also do it. But I think that if we become afraid to take these great big risks, we stop inspiring people. We stop achieving things. And the biggest nightmare scenario is that we won't have what it takes to solve the really big challenges. When Kennedy said that we would put a man on the moon, it's about the fact that he said, we don't know how to do this yet, and we're gonna do it anyway. And that sends chills up everybody's spine. Because if that happens, what couldn't be? 여기 나오는 분 중에 그 여성분 한 분 계시잖아요. 아까 그분이 메간 스미스라고 이번에 그 국가 CTO가 됐습니다. 미국에. 이런 문시아 하는 분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계시고 그 우리는 한국도 잘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샷 하시고 또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꿈과 또 위인하는 실행 방법론과 또 디팅킹, 디자인 디팅킹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펀치나고 세상을 바꿔보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 큰 혁신을 이루고 또 많은 이루시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경기
지난주에 손재원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 유익하셨나요? 네. 이제 10분간 과학 시간 가지시고요. 제2 세션에서는 조창수 제1기의 부국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창의성 시대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창수 부국장님께서는 현재 제1기에서 국내 디지털 캠페인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이번 강의 주제는 마케터들은 이제 더 이상 테크놀로지를 모르면 마케팅 할 수 없다. 즉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시대라 볼 수 있는 시기에 우리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시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싸지? 같이 보세요. 뭘 정말 보면 진짜 이런 거 아닌데?